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꾸준히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꾸준함이 가져다 주는 6가지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여정에서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이 6가지는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일과에 쫓기다 보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나를 아끼고 나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어. 또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처럼요. 이런 작은 행동이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가 나를 형성한 중요한 경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나의 성장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나의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나의 욕구와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의 욕구를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휴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나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사랑은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는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나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가치관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나는 더 큰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모여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나를 위한 긍정적인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피부 관리, 식단 관리. 우리의 몸은 소중한 집입니다. 이 집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나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을 잘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와 식단 관리는 그 집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피부는 나의 외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식단은 몸의 기초를 다지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면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의 감정과 생활 습관을 반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쌓이면 피부는 쉽게 지치고 그 모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스킨케어를 통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을 할 때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클렌징 외에도 보습은 필수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은 피부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보습 제품을 선택하고 나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의 피부를 신경 쓸 때 나는 내 몸을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사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사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매일의 식사가 나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의 식단이 나의 기분과 에너지를 좌우합니다. 식사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되 과식이나 편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나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건강한 식단의 기본입니다. 매 끼니마다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담아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도 즐거운 식사가 나의 마음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피부 관리와 식단 관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도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피부를 위한 영양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몸과 피부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나의 몸을 청소해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하루에 적어도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은 가벼워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물과 함께 나의 삶에 필요한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피부 관리와 식단 관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나의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나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요가나 명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나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몸을 움직이며 나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피부와 식단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맞는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나의 삶을 더욱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와 식단 관리는 나의 몸을 아끼는 것이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피부 관리를 통해 나는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서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피부와 몸을 아끼고 관리함으로써 나는 나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의 피부와 식단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보세요. 조금씩 모아 놓은 돈. 인생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행과 같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모아놓은 돈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나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은 뜻밖의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이지만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 나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성취감을 주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목표는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작은 꿈을 설정해 보세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저축하는 과정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목표가 생기면 매일의 작은 절약이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나의 인내심과 끈기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더 성숙해지고 나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원을 아끼고 나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고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저축의 첫걸음입니다. 돈을 모으다 보면 나의 재정적인 안전망이 생깁니다. 그 안전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재정적인 안정은 나의 마음의 평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모은 돈은 나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더욱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주변과 함께하는 경험은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저축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나의 가치와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씩 모아놓은 돈은 나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 가능성 속에서 나는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나의 작은 노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책은 인생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자와의 대화이며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책은 나를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가 줍니다. 고전 문학에서부터 현대 소설, 자서전, 심리학 서적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통해 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책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읽은 책들은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책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고 또 어떤 책은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는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여정은 나의 여정과 닮아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는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책 속의 이야기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책은 나에게 위로를 줍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나는 종종 책 속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저자가 쓴 문장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 속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책은 마치 나의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책은 나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더해주는 친구와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접하면서 나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읽은 책들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며 때로는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책 읽기는 나에게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내가 읽고 싶은 책에 몰입하는 시간은 나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하루의 끝에 편안한 자리에서 책을 펼치고 그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게 해줍니다. 나는 나만의 세상에 들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은 나에게 소중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나는 책을 통해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떤 장르는 나를 매료시키고 어떤 장르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취향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은 늘 흥미롭고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읽은 책들은 나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각 페이지마다 담긴 지혜는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책 속의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나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책은 나에게 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읽은 책에 대해 나누는 대화는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와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대화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며 나의 사고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책들이 나에게 준 경험과 교훈은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지혜를 찾아갈 것입니다. 책은 나에게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책을 읽으며 나는 또 하나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책을 읽는 순간순간이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책과 함께하는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만든 체력.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마저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체력은 나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체중 감량을 원하고 또 다른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운동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운동의 시작은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몸은 점차 적응하고 강해집니다. 나는 나의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운동이 어느 순간 내 몸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체력을 키워가는 과정은 나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동은 나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줍니다. 운동 중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나는 운동을 통해 내 마음속의 불안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과정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운동이 끝난 후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나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나의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나는 나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리듬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체력은 나의 일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은 나에게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공원에서의 조깅, 산에서의 하이킹, 바닷가에서의 산책 등은 내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운동을 할 때 나는 나 자신과 세상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들은 나에게 큰 위안을 주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체력을 기르는 과정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나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나는 나의 몸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과정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체력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마음의 건강 역시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통해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내고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력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건강한 몸과 마음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운동을 통해 나 자신을 다독이며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운동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나는 꾸준히 운동을 하며 나의 체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취향, 확고한 생각.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바탕에는 나의 취향과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취향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는 나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취향을 이해하고 확고히 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취향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즐기는지에 따라 나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이런 취향이 쌓여서 나의 개성이 만들어지며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취향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의 취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순간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 번의 경험이 아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나의 취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는 나의 취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며 나의 취향을 더욱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글이나 특정 장르의 음악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느껴보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나의 취향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의 취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나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취향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더 큰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고한 생각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확고할 때 나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나의 취향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취향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나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변화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나의 취향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취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취향과 생각이 확고해질수록 나는 더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런 자신감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향과 확고한 생각은 나의 삶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나의 생각을 확립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나에게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나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의 취향과 생각이 나를 이끌어주며 나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소중한 요소들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 6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꾸준히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꾸준함이 가져다 주는 6가지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여정에서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이 6가지는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일과에 쫓기다 보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나를 아끼고 나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어. 또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처럼요. 이런 작은 행동이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가 나를 형성한 중요한 경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나의 성장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나의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나의 욕구와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의 욕구를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휴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나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사랑은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는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나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가치관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나는 더 큰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모여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나를 위한 긍정적인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피부 관리, 식단 관리. 우리의 몸은 소중한 집입니다. 이 집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나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을 잘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와 식단 관리는 그 집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피부는 나의 외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식단은 몸의 기초를 다지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면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의 감정과 생활 습관을 반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쌓이면 피부는 쉽게 지치고 그 모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스킨케어를 통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을 할 때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클렌징 외에도 보습은 필수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은 피부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보습 제품을 선택하고 나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의 피부를 신경 쓸 때 나는 내 몸을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사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사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매일의 식사가 나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의 식단이 나의 기분과 에너지를 좌우합니다. 식사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되 과식이나 편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나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건강한 식단의 기본입니다. 매 끼니마다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담아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도 즐거운 식사가 나의 마음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피부 관리와 식단 관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도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피부를 위한 영양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몸과 피부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나의 몸을 청소해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하루에 적어도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은 가벼워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물과 함께 나의 삶에 필요한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피부 관리와 식단 관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나의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나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요가나 명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나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몸을 움직이며 나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피부와 식단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맞는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나의 삶을 더욱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와 식단 관리는 나의 몸을 아끼는 것이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피부 관리를 통해 나는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서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피부와 몸을 아끼고 관리함으로써 나는 나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의 피부와 식단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보세요. 조금씩 모아 놓은 돈. 인생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행과 같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모아놓은 돈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나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은 뜻밖의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이지만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 나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성취감을 주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목표는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작은 꿈을 설정해 보세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저축하는 과정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목표가 생기면 매일의 작은 절약이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나의 인내심과 끈기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더 성숙해지고 나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원을 아끼고 나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고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저축의 첫걸음입니다. 돈을 모으다 보면 나의 재정적인 안전망이 생깁니다. 그 안전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재정적인 안정은 나의 마음의 평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모은 돈은 나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더욱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주변과 함께하는 경험은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저축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나의 가치와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씩 모아놓은 돈은 나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 가능성 속에서 나는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나의 작은 노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책은 인생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자와의 대화이며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책은 나를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가 줍니다. 고전 문학에서부터 현대 소설, 자서전, 심리학 서적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통해 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책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읽은 책들은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책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고 또 어떤 책은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는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여정은 나의 여정과 닮아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는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책 속의 이야기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책은 나에게 위로를 줍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나는 종종 책 속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저자가 쓴 문장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 속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책은 마치 나의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책은 나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더해주는 친구와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접하면서 나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읽은 책들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며 때로는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책 읽기는 나에게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내가 읽고 싶은 책에 몰입하는 시간은 나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하루의 끝에 편안한 자리에서 책을 펼치고 그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게 해줍니다. 나는 나만의 세상에 들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은 나에게 소중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나는 책을 통해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떤 장르는 나를 매료시키고 어떤 장르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취향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은 늘 흥미롭고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읽은 책들은 나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각 페이지마다 담긴 지혜는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책 속의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나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책은 나에게 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읽은 책에 대해 나누는 대화는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와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대화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며 나의 사고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책들이 나에게 준 경험과 교훈은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지혜를 찾아갈 것입니다. 책은 나에게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책을 읽으며 나는 또 하나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책을 읽는 순간순간이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책과 함께하는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만든 체력.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마저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체력은 나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체중 감량을 원하고 또 다른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운동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운동의 시작은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몸은 점차 적응하고 강해집니다. 나는 나의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운동이 어느 순간 내 몸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체력을 키워가는 과정은 나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동은 나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줍니다. 운동 중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나는 운동을 통해 내 마음속의 불안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과정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운동이 끝난 후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나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나의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나는 나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리듬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체력은 나의 일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은 나에게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공원에서의 조깅, 산에서의 하이킹, 바닷가에서의 산책 등은 내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운동을 할 때 나는 나 자신과 세상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들은 나에게 큰 위안을 주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체력을 기르는 과정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나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나는 나의 몸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과정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체력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마음의 건강 역시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통해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내고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력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건강한 몸과 마음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운동을 통해 나 자신을 다독이며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운동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나는 꾸준히 운동을 하며 나의 체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취향, 확고한 생각.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바탕에는 나의 취향과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취향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는 나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취향을 이해하고 확고히 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취향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즐기는지에 따라 나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이런 취향이 쌓여서 나의 개성이 만들어지며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취향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의 취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순간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 번의 경험이 아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나의 취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는 나의 취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며 나의 취향을 더욱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글이나 특정 장르의 음악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느껴보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나의 취향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의 취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나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취향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더 큰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고한 생각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확고할 때 나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나의 취향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취향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나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변화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나의 취향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취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취향과 생각이 확고해질수록 나는 더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런 자신감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향과 확고한 생각은 나의 삶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나의 생각을 확립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나에게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나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의 취향과 생각이 나를 이끌어주며 나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소중한 요소들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 6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